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함께 학생들이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청소년들도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는데 학교발 집단 감염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제주 시내 한 중학교입니다. 2학기 개학 직후부터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교 20여 곳의 등교가 중단됐고 지난달에만 학생 확진자가 100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8일부터는 제주 지역 만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4만 1천여 명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발 집단 감염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맞아야 되니까 빨리 맞고 편하게 이제 밖에서 애들이랑 모여서 놀고 이제 눈치 안 보면서 이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지금 고1하고 중3의 자녀를 둔 엄마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 주사를 맞췄을 때 이 부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접종 대상 확대에 따라 임신부를 비롯해 소아 청소년의 접종이 자율적으로 실시됩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12세에서 17세 백신 접종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자율 선택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고령층 접종 완료자 등을 위한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도 다음 달 25일부터 진행됩니다. 고위험군, 예를 들어 60세 이상이나 그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접종은 10월 중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2.6%, 완료율은 44%입니다. 청소년과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고 어제는 오후 5시까지 6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오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사를 검사 중이며 결과는 오늘 오후부터 확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다른 지역을 방문한 뒤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최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영리병원 개설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대부분이 국내 병원인 우리들 병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들 병원은 영리병원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국내 병원의 우회 투자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면서 법적 분쟁 중인 녹지국제병원. 그런데 녹지그룹이 지난 14일 국내 병원인 우리들 병원 측에 75%의 지분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는 11월 추가로 5%를 더 매각하면 우리들 병원이 지분의 80%를 소유해 사실상 녹지병원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지분 매각 금액은 4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김수경 우리들 병원 그룹 회장은 문대림 JDC 이사장을 만나 폐암과 여성 암 환자 등을 위한 양성자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를 주로 하는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병원을 열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영리병원에 욕심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 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다시 받을 것이고 진료 과목이 확정되는 대로 충분히 도민들께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녹지그룹이 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경우 사실상 내국인이 지배하는 영리병원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승인 후에 지분을 매각하는 형식이 된다면은 다른 형태의 다시 외국인 투자기관을 이용한 국내 의료기관들, 국내 자본의 우회 투자가 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특히 녹지그룹이 병원의 지분 20%를 여전히 갖고 있어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제주 지역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위패 봉안실과 행방불명인 표석까지 둘러본 뒤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됩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제주 4.3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 명목으로 관광객 1인당 8,000원에서 만원을 받으면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며 이중 일부를 이용해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도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주 제2공항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 본질적으로 제주 도민의 의사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합리적 결론을 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토론하고 앞으로 더 많이 검증하고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항을 찾아 제주 도민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송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제주를 방문한 추미애 후보는 1999년 제주 4.3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제주와 깊은 인연이 시작됐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제주를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합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또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 등 3대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 제주 합동연설회를 갖고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지역의 여성단체인 오소리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의 안전과 아동의 인권, 노인을 위한 신복지 정책을 선도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산 지역 맘카페에서 시작된 모임인 오소리의 이낙연 후보 지지 움직임에는 전국적으로 만여 명이 참가했고 제주에서는 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몇몇 강소 제조업체들이 앞다퉈 수소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수소는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부산 지역 수소 산업의 현주소를 배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나시아 하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와 탈황 스크러버를 만드는 조선 기자재 업체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파나시아 앞에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 전문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끊임없이 변신해온 결과입니다. 특히 3년 전부터는 수소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원료로 99.999%의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파나젠을 개발해 9개월 동안의 실증을 마쳤고 내년 초 대전 수소 충전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소 정제 기술입니다. 고순도,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이제 정제 설비가 있습니다. 그 설비를 저희가 국내 저희 자체 기술로서 개발한. 수소 추출기뿐 아니라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과 탄소 포집 장치까지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나시아는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패키지 라인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수소 사업에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수소 추출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미래 언젠가 혹은 조만간 수소경제는 화석연료인 석유를 대체하리란 겁니다.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을, 선진 기술을, 선도 기술을 퍼스트 무브로서 확보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현재 부산에서는 파나시아를 비롯해 유압기 제조업체 대하와 정밀화학 소재기업 금양, LNG 본행제 전문회사 동성 화인텍, 조선기자재업체 선보 유니텍 등이 수소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배보입니다. 네, 오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낮 동안 산지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오는데요. 제주도는 내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모레 목요일까지 5에서 20mm가량 내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오늘 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현재 일본 남쪽 먼 해상에서 북상 중인 이 태풍 민들레의 영향으로 제주도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북부 지역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 날씨도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까지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 태풍의 에너지가 제주도 해안으로 전해지면서 너울성 파도가 1.5m 내외로 있는 곳이 있겠는데요. 모레까지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내일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합계 출산율이 1.02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인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이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출생아는 3,900여 명으로 재작년보다 500여 명이 줄었고 평균 출산 연령은 32.9세였습니다. 제주 지역 임금 근로자의 남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승배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해 도내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191만 원으로 남성의 3분의 2 수준이라며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병직 판사는 시세 차익을 노려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서류를 꾸며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농지 11필지를 산 뒤 28명에게 되팔아 2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지역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료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94명, 소방 공무원은 36명이었습니다. 이는 돌발적인 상황이 잦고 재난 현장 등 위험에 노출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효율적인 초기 진화를 위해 GS 편의점에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 8월 GS 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도내 GS 편의점 360여 곳에 소화기를 설치했는데 도민 누구나 화재를 목격할 경우 편의점에 위치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